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은 5월 즐거운 가정의 달에 잘못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내용 꼼꼼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족끼리 계좌이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인데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요즘 같은 때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도 만만치 않고 신용 문제도 발생하여 가급적이면 은행보다 가족과 상의하여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흔히 생활비를 이체하기도 하고 특히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거나 반대로 부모님께서 가구 또는 가전 등 이것저것 사달라고 부탁하여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간 계좌이체를 한다는데 무슨 세금 폭탄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먼저 증여세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이익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하며 무상으로 무언가 받았다면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한데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부모님이 생활용품 사는 것을 부탁했을 때 이런 상황 모두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국세청이어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분이 생기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하게 될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증여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고 만약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자금 출처 조사인데요. 소득, 직업, 연령을 따져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통상 3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세무조사입니다. 통상 5개 사업연도 이체 내역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에서 15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부모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여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알아볼까요?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두 번째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 세 번째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고오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해당되는 가액으로는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임 등의 유사한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애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과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1천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의 차이인데요. 매달 1천만 원씩 용돈을 주게 된다면 1년에 1억 2천만 원가량을 용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럼 가족 간에 10만 원을 이체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닙니다. 가족 간의 증여한도, 즉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은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이체인데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까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기준으로 하고 10년 동안 6억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인데요. 아빠, 엄마,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존속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수증자와 혼인 중이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데요. 계부, 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 비속으로 보아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존 비속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인데요.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한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약 9천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니 5천만 원을 공제 후 약 4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까지는 20%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약 4천만 원에서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외벌이 부부 가족의 아내는 전업주부, 남편이 매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체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로는 보지 않고 국세청에서 부부간 거래 내역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아서 공제를 한 번 받아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공제를 1회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10년간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조사 중에 8년, 9년 전에 1천만 원, 2천만 원 이체한 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을 못하게 될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꼭 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10살까지는 2천만 원, 20살까지 5천만 원, 30살까지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30살에 1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없이 돈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가족 간의 계좌이체 억울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바로 계좌이체 시 메모를 해두는 것인데요. 계좌이체를 할 때 메모란에 어떤 일로 이체를 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보통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입금자명에 기본적으로 이름만 기재가 되어 이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활비 100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이름 아래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어두시고 생활가전이면 냉장고, 병원비, 교육비 등 매번 기록을 해두신다면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곧 국세청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받았다는 증빙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려준 대가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차용증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숫자와 한글을 같이 작성한 정확한 채무액, 그리고 이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미약금 약정, 그리고 기한, 그 밖에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다고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으로 주시는 게 깔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이 실수하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부모님 용돈 가족여행, 자녀 선물 등 세금 폭탄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도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